1938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지도인데요. 보면은 이게 경인시가지 계획 평면원, 평면도라고 하는 도면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대상지로 하고 있는 부평, 신촌 일대에 있는 모습들이 지금 표현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군수물자라든지 이제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중국 쪽으로 보내기 위한 전초기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도시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평을 선택한 이유도 인천이랑 또 서울은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경성이라고 하는 수도도 굉장히 가까우면서 이것들을 바다로 바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이제 부평이 굉장한 평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공업 그리고 군사물자의 어떤 그 보급 기지로서 이제 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하고요. 건축 형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뭐 일본 건축물의 양식이 조금씩 보이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마을에서 볼 때 이제 이것들이 일본 건축 그리고 일본인이 지었던 어떤 주택지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지도, 계획 지도에서 보이시는 요 네모난 비읍자 모양으로 된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네모나게 또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미군 기지로 빠져 있는 요 부분이고요.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주변에 처음에 이제 여기가 중공업 단지로 그리고 군수물자를 만드는 조병창의 어떤 역할로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계획지 외에 있는 부분들의 이제 주거지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미쓰비시 사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중공업을 지지하고 있는 거에 노동자들이 살기 위한 사택들로 이제 마을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또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예전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살던 어떤 주거지로 형성되었던 마을들은 지금은 원도심으로 남아있어 사실은 그게 대단위로 개발이 되긴 사실은 어려운 조건도 있어서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큰 공장들이라든지 군수의 어떤 용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일본군이 사용을 했지만 그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군들이 와서 이 공간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 공간들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단일 용도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주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지 부지였기 때문에 그 후에도 보면은 이렇게 개발된 양상을 보면 다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미군 기지를 제외하고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로 개발이 돼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전의 형태를 그대로 이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미군이 이거를 이제 반납하고 기지를 옮기면서도 그 큰 부지들이 남았을 때 그것들이 또 조그맣게 들어가 사람들이 주거지를 형성하고 살기보다는 대단위로 이제 개발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외부의 유입을 위해서 대단위로 개발됐던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지금 원도심으로 남아있는 지금의 원도심이 부평의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공간들은 예전부터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아니면 그 전쟁 이후라도 일제시대 때부터 그 후 이후라도 이제 계속 그때부터 형성되었던 마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공간들은 이제 뭐 어떤 단일 목적으로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들이 대부분인 거죠. 아마 그 전에 이제 어떤 신촌이란 마을 자체는 미군 기지에 붙어서 이제 그것과 같이 이제 공생하는 정도의 어떤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부지들이 이제 대단위로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뭔가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또 일부의 어떤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문화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채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도시가 팽창하고 사람들이 커지고 자본이 늘어나는 어떤 계기, 어떤 그런 도구로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됐었고, 이때도 이제 아마 그런 미군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군이 빠진 어떤 자리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에도 당연히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신촌이라는 지역도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어떤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를 안고 움직였던 것은 단순히 여기에 어떤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원도심의 어떤 형태, 양상들,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대 찍은 어떤 미쓰비시 공장 주변의 사진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신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 보였어요. 근데 지금 근거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47년도에 지금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미쓰비시 공장 터랑 그리고 지금 신촌 그 사이에 하천이 크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촌이라고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혀 어떤 주거지 형태로 만들어진 동네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 아랫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디귿자라든지 미음자 형태의 지붕을 갖고 있는 가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들을 봐서 미쓰비시가 이제 3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다 공장을 터를 잡고 사택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미쓰비시 공장 주변으로 다른 중공업 관련된 어떤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평이라는 지역이 공업 도시, 공업 공단으로서 어떻게 발전을 하면서 다른 외부에 있는 지역의 어떤 조선인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러고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 있는 남은 땅에서 그런 주거지를 형성하고 살았고, 아마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던 마을, 이 아랫마을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마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촌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주거지로서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미군의 어떤 미군들의 생활에 맞춰서 이제 마을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유추가 됩니다. 부평 일대에 남아 있는 일본 사택 공장들의 사택들을 보면은 그 그레이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밑에 사람들이 살았던 사택, 굉장히 작은 그 규모의 어떤 사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관리자들이 살았던 사택들도 따로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레이드가 다른 사택의 크기라든지 형태들을 좀 볼 수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또 다른 주거지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사택으로 지어지지 않았던 그 외의 범위에서의 어떤 주거지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데들은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 형성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던 집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데 블록집도 있고 한옥집도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거 형태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이 있고 구도심이 있고, 한쪽에는 또 부평을 대표하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슈에서는 또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난 후에 거기가 어떻게 바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촌에 남아있는 건물들을 보더라도 이것들이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변형된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로 추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럭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벽돌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쓰비시 사택 같은 경우는 목조, 오로지 목조에다가 이제 흙벽으로 지어진 아주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일본식 건물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택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좀 다른 재료들과 그리고 그 여러 시대의 어떤 다양한 결들의 어떤 시대별로의 어떤 건축물의 특징들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한 시대에 완전히 이렇게 완성됐다기보다는 조금 계속 뭔가 증축되어지고 번영되고. 네, 만들어지고 조금씩 변화해가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어떤 상점 그리고 상업을 필요로 한 어느 지탱하기 위해서 이제 가로, 상점 가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주거를 하면서 어떤 상업 행위를 하다가 좀 더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안에 공간들이 필요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이 한 집에 9개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마당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을 거고, 그걸 나중에 들어가서 사실 때는 사실은 좀 다시 좀 손을 보면서 그 공간들을 열어내고 덜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사람이 좀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앞으로 이제 이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건지, 그리고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것들이 이제 큰 부지가 지금의 어떤 개발 논리로 인해서 개발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뭐 기존에 우리가 이 부평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놓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조금 더 도시의 어떤 미래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의 방향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